네, 7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박병창 대표님 오늘 나오신다는 일정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락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락을 한 날 중심을 잡아주실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대표님 그러실 거죠? 잡아주실 거죠, 중심? 폭락했는데 뭘 다행입니까. 그리고 중심을 지금 어떻게 잡겠어요. 대표님한테도 중심 잡기 어려운 시장이죠. 그건 확실하죠. 이건 정말. 뭐 에버리바디 모두 답니다. 그쵸. 여기서 뭐 이랬잖아, 어떻게 될 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의 대부분 저도 이렇게 전화 돌려보면 다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게 있는 현실이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좀 전에 제가 뒤에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앞에 계신 두 분이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밸류니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게 안 먹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PER이 3배 3배대로 떨어졌대요. 3.5배, 3.8배.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경험치 그리고 눈치 이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석으로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비정상 시장에서 비정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정상으로 시장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이 될 때 해석을 하는 거지. 비정상적으로 수급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데서 정상적으로 이걸 해석을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지 말자. 네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예. 싼 게 많아진 건 사실인데 예. 그거 다 지금 먹히지가 않는 시장이니까 싼 주식이라도 때가 돼야지. 주식은 그러니까요.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때가 언제 오는지 도대체 지금은 무슨 때인 건지 그러면 지금 뭐 이런 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이드카 서킷도 뭐 대표님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게 이게 몇 번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제 하루였던 예.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번은 안 네.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위기 전쟁. 발생했다든지 네. 뭐 이유가 있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뭐 반도체의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맞고 있다. 반도체의 향후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땡겨왔다. 뭐 이런 것뿐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유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대표님이 웃으시는 게요. 예. 거의 헛웃음이시죠? 네. 아니, 뭐 그런 것 오늘은 같아요. 오늘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쵸?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을 가끔가다 하는데요. 그게 이게 하락하는 게 이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좀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하락인 거고요. 근데 저도 앞에 방송에서 예. 오프닝하면서 해도 넘어야 예, 한다는 예, 예, 표현이 막 예.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네. 건데요. 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통 때는 주변에 전화를 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거나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편견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집 피우면 안 되겠지만 네. 또 편견도 크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운영사에 있는 선후배들한테 쭉 돌려봤어요. 전화를 또 돌려봤더니 다들 어때요? 지금의 정답은 모르겠다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른다. 네,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들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뭐
그냥 뭐 멀티플 때문에 또는 밸류 때문에 또는 지수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저는 이제 기초 분석으로 설명을 오늘 뭐 기회 되면 하겠지만 그렇게 예단하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두 번째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겹다고 하시는데 수급적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기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명 그만해라.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단일 정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제 변명 그만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약간 화가 좀 나는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지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 정보 레버리지의 변동성 때문에 그것을 변동성을 축소하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뭐 운영사 대표들하고 증권사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다고 한 날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발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별 얘기가 없었다가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증거금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 3,000만 원 높인다. 교육 시간을 길게 한다. 뭐 LP 관리를 뭐 잘하자. 뭐 또는 운영사들 자정작용 스스로 잘해라. 뭐 요 정도 나왔죠. 네. 그러다가 지난주에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높이는 거를 8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빨리 대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말 이번 주에 네. 금요일 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부랴부랴 개인 투자들이 4,800억 원어치 레버리지 단일 정보 레버리지 ETF를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삼전 닉스를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독 그날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네.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3,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5천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예, 네. 그러니까 정해진 거 없지만 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투자하는 거를 총량으로 20% 정도까지만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이 벌어진 게 6월 말서부터 7월 들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두 번째는 단호하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다고 끌다가 뭐 나왔는데 이걸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3,000만 원이라 그랬다가 날짜도 빨리 하자 그랬고 빨리 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5천만 원이라 그러고 또 그리고 총량제 검토한다 그러고 왜 하나하나씩 흘려요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범인이 그 깊은 뜻 또는 이것만이 저는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외에 다른 복합적인 분들이 그분들은 있겠죠. 저보다 훨씬 위에 있으면서 전체를 봐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푸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씩 흘리면서 계속 그러니까 주식시장 제일 싫어합니다. 계속 불확실성이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기관들 전화 돌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폭락해갖고 다 아웃되는 거예요. 스스로 시장이 폭락해갖고 아이고. 산 사람들 다 아웃돼야지 끝나는 거죠. 이 왜곡 현상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서 그걸 팔고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자로 행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기다리는 건가? 뭐 이런 답답함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요 얘기를 한참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그만 좀 해라 지겹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한동안 안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기관 투자가들을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가장 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문제를 그걸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그게 해결되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직접 뭐 돌리셨고 예. 물론 뭐 모수가 그러면 아주 예.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된 의견이 현장에서 이게 제일 문제 중에 지금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예. 원인이 그러니까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큰 거죠. 그러면 대책이 당연히 예. 더 나와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건데 예. 대표님 생각은 좀 빠르고 예. 단호하게. 예.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
저는 뭐 이런 그래서 좀 말씀을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답답하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안 주셨지만 혹시 잊어버릴까봐 우리 짧은 시간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 오늘 폭락을 하고 제일 답답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뭐 CSMT 창신 메모리 있고 뭐 DUV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더 급락하고 아래 꼬리도 못 달고 반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 요인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댔지만 이 근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주셨듯이 네. 네네네. 급락을 했을 때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누가 넣고 왔나 봅니다. 저희가 네. 휴대폰을 좀 광고를 판매하는 거, 했어요. 예, 판매하는 그게 휴대폰이요? 새 거에서 예. 뭔가가 이렇게 아, 때르릉 이렇게 그런 한 거 것 보네요.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네. 여러분 또 계속. 화내실까봐 지금 극도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민한-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네,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아니고 어쨌든 예. 세폰이 네 계속 하시죠. 근데 네. 답답한 건 뭐냐면 네. 폭락을 했을 때 폭락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떻게 해소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가이던스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네. 전쟁이 났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고 있지? 질병이 됐다.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외환위기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저점 형성만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막 L자형, V자형이 아니고 L자형 가겠다는 것까지 막 이제 후퇴하면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낙담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지금? 도대체 지금 뭘까요? 뭐가 나와야지 이게 지금 다시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매크로는요. 네. 매크로는 이게 작년에도 AI 버블론이 있었잖아요. 자본주의도 네. 우려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높다. 금리를 지금 올릴 거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장중에 미국의 어디죠? 야데니? 이름 시타델인가? 뭐 증권사에서 내일 모레 금리 인상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돌았어요. 시타델도 그랬어요. 전 야데니를 봤는데. 봤어요. 예, 그 얘기가 딱 돌았거든요. 네네. 그냥 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워시에 대해서 얘기 전혀 없다가 어제 금리 인상하면 안 돼, 인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뭔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사실 기저의 매크로에서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매크로적으로 이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신뢰가 쌓여야 돼요. 금리가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돼야 되는데 금리가 동결되려면 물가가 오르지 말아야죠. 물가가 오르지 않으려면 유가 안 올라야 되고 유가 안 오르려면 결국은 이제 다 돌아서 저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네. 지상전에 한 단위 만 단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게 매듭이 되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매크로에선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급적 요인에서는 끊임없이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림 현상이 계속 있었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하루에 28조 원에 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여전히 그 반 정도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에요.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바라보는 쏠림 그리고 이걸로 물렸으니까 여기서 계속 물타기 해서 해야 돼. 또는 이거 2배 레버리지해서 깨진 거 딴 데서 복구를 못 해. 그래서 여기서 해야 돼. 라는 심리가 포기되어야 되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그게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낙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되게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장 한국장의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꼭 폭락을 시켜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유혈이 낭자해야지 저점을 찍는다라는 얘기를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은 이제 진짜로 많이 저점을 향해서 이제 또는 근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진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시나리오를 그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FOMC 얘기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등의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까 부분과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타델 쪽에서도 혹시나 깜짝 인상 가능성을 말했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고 저는 야데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걸 봤거든요. 예. 그럼 진짜 동결 쪽을 거의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예. 깜짝 올릴 가능성도 시장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만약에 그런다면 예.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시장은 충격이겠죠. 충격이겠죠. 그렇죠? 그 충격은 이제 우리보다 미국이 더 충격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안 빠졌잖아요. 우리 먼저 빠졌고요. 우리 뭐 다른 이유로 빠졌지만 아무튼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지금 최악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해서 반등을 이쯤이면 이제 반등해야 돼. 6천이면 이렇게 우리를 이제 좀 저가 매수 할까? 지금 저가 매수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오늘도 개인 당연히 분들 있겠죠. 매수했죠. 지금 여기서 네. 사야 돼 하는 사람 되게 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할 타이밍인데 금리 인상 해오려고 미국이 빠져버려. 지수가.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반등 타이밍에 미국이 빠져버린 바람에 우리는 반등 타이밍에 반등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만약의 이게 경우에.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가가 다행히 요 직전에 물론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좀 빠져줘서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부담이 예. 네,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 기대하거나 베스트는 요번에 금리 동결해요. 네. 그래놓고 이제 뭐 계속 물가 오르면 금리 인상할 거야. 뭐 선언적 얘기 하겠죠.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근데 그 다음 FOMC 회의는 9월에 있어요. FOMC 회의는 저기 홀수 달에 있잖아요. 그리고 6월,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9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9월에 가서 지금은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9월에 가서는 지표를 봤더니 아니더라. 근데 이러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대표님 뭐 앞서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대표님도 아침에 출연해 예. 주셔서도 요 말씀을 해 주셨을 테니까 예. 간단하게만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어쨌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예. 이렇게까지 흔든 이유는 중국 반도체 굴기 예. 그렇죠? 네, 중국 쪽에서도 그 노광 장비 예. 중에서도 DUV를 이제 예. 양산할 수 있다. 뭐 요것과 예. 엔비디아 순환금융 요 이제 맞습니다. 두 개, 정확히 네, 그겁니다. 정말 네, 딱 두 두 가지. 개였는데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시장에는 호재하고 악재하고 진짜 수많은 게 막 널려 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대표님 예. 악재만 이 예. 안테나라 그래요? 예. 촉수라 그래요? 이게 악재만 예. 너무 민감하게 찾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 시장에 민감한 예. 반도체 쪽으로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제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제 네. 되는 이유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악재가 부각되고 악재만 보이는 거고 시장이 상승할 때 만약에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그대로 나오면 빠졌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상승 기세에서는 예. 상승 기세에서는 이 뉴스 나와서도 그러냐? 여전히 기술 격차 있잖아. 그러고 말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거는 먼 후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 후일에 그게 뭐 3년인지 5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도체 그쪽 분야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먼 후일을 갖다가 걱정하는 거는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꼭 이럴 때마다 오를 때도 사실 음모론이 있고 내릴 때도 음모론이 있는데 오를 때는 오르니까 좋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거고 내려올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요즘에 또 나와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반도체 유가 급등하는 것만큼이나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전 세계가 걱정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견제를 그동안에 언론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툭툭 던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주가가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되게 이 얘기는 사실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기사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뇌피셜이 아니고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심리적으로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게 불편한 회사들이 예. 당연히 있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네. 나라는 정치인보다 빅테크가 더 셉니다. 빅테크의 힘이 훨씬 세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은 그 사람들 나이대가 비슷비슷하다면서요. 실리콘밸리에 지금 이 아 그래요? 애플, 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세가 좀 있으시구나. 이제 그분들이 실리콘밸리의 주역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아예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세계 흐름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에 반도체 칩 가격,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신경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사람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는데 기사화도 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시장에는 부담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우리 시장도 사실은 그래요. 요건 이제 짧게 질문하지 마세요. 네, 짧게 네, 네. 넘어갈게요. 우리 시장이 9,385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직전에 6월 달에요. 불과 한 달 전에요. 맞아요. 9,385포인트가 모두 다 해피했을까? 그냥 무조건 좋았을까는 또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또 그래도 합니다. 지금보단 행복한 분들이 지금보단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건 투자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그럼요. 그냥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모든 사람 중에. 네. 그럼 약간 포모 뭐 말씀하시는 건가? 뭘 말씀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네. 전체를 아울러 보는 어떤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떤 전체를. 눈, 네.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게 마냥 좋게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 나스닥이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일부 종목이 S&P 500의 일부 뭐 M7 이런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뭐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이나 연준의 의장이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과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되게 그걸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안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 모두가 행복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진짜 쏠림이 심했었지. 그리고 그때도 코스닥은 진짜 못 갔었고, 예. 네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예. 상대적 박탈감도 심했었고, 예. 근데 이제 연결지어 보면 이렇게 하락하니까 예. 삼전 닉스 무너지니까 다른 쪽으로 미국처럼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같이 같이 빠졌죠. 무너지니까 예. 이게 진짜 맞습니다. 그쵸. 예. 그게 우리의 그게 단점인 거잖아요. 어. 우리 특히 코스닥은 보시면 바이오 좋을 땐 바이오가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쫙 들어와요. 그러다 걔네들이 무너지면서 또 무너져. 네.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2차 전지가 막 올라가고 다 네. 코스닥 지수를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또 무너져.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막 20위권에 한 10개 종목이 들어온 게 뭐죠? 반도체 소부장. 맞아요. 막 들어왔다 걔네들 무너지고 맨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하지 못하다는 거죠. 미국 시장 탄탄은. 그러니까 미국이 안정적이고 미국에 가야 돼, 한국에 탈출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그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게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우리가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게 1년뿐이 안 지났잖아요. 1년 안에 그게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곡차곡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는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었던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분들은 이거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맨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에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조금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이렇게 폭락을 한 마당에 뭐 누구 잘못이고 뭐 때문이고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보다도요, 그냥 세상의 흐름을 생각하듯이 주시장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답을 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오른 거는 저는 정상적인 상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엘리어트 파동에 5파동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올해에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ETF로 250조 원이 들어왔어요. 정확히 240조 원까지 제가 봤고요.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240조 원이 들어오면서 ETF에 들어오면서 거의 대부분 ETF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의 관련된 종목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상승한 것은 ETF 발 포모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ETF 발 포모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일어나면 그 쏠림의 해소 과정이 일어나고 그 해소 과정에서 텐트럼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시장이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장을 보면 이 시장이 이해가 되는 네. 편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장을 또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 그것에 의해서 막 올라갈 때 우리 해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돈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좀 벌어가지고 그걸 좀 번 돈을 지금 수익률을 깨먹은 사람도 있고 또는 벌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불행하지만 저 위에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는 지금 지수보다 높게 산 게 단순히 생각해서 100조 원이 넘을 거예요. 연수자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랬냐고요. 팬데믹 때 우리 방송 증권 방송 하셨어요? 그럼요. 팬데믹 때 똑같은 네. 이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때도 잘 기억해 보세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포모에서 들어와가지고 땀 흘렸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매번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이걸 봅니다. 지금의 이 변동성을 똑같은 상황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보고 그 안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ETF 발 이거 해소가 어떻게 되느냐, 뭐 환율이 어떠냐, 뭐 금리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쏠림의 해소 과정, ETF 포모의 해소 과정, 후유증을 하고 저는 보면서 이 시장을 보면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거는 그러면 그 해소 과정에서 나오는 텐트럼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요. 이 시장이. 그래서 비정상인 시장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질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현명하게 여기서 대처해서 다음을 기다릴까? 다음을 대비할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야 되느냐, 네. 뭐 얼마나 더 밑에서 잘 사가지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나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림을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드레스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 드레스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진짜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안 팔리는 건 잘 예. 팔리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어떤 분이 있는데 내가 개별 종목 중소형주 앵커님이 중소형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남들 다 올라갈 때 지수가 9점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맨날 못 가고 있고 헤매고 있어서 얘는 만약에 2만 원에 샀는데 뭐 12,000원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40% 됐습니다. 네.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네네. 진짜 속상하면서 기다렸어요. 네네. 그러다가 여기서 12,000원에서 10% 20%더 빠져봤자 왜냐하면 주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퍼센테이지는 그 바운더리에 이해되세요 이거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에서 10% 떨어지는 거는 4%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반토막이에요. 지금 폭락해도 얘는 반토막이에요. 근데 잘 가던 애들이 이번에 저 위에서 떨어졌고 다 반토막 났네. 이제 평등해졌어요. 그동안에 벌었다고 한 사람이나 그동안에 고생한 나나 똑같이 다 반토막이야 이제. 이걸 기쁘다고 해야 될지. 너무 슬픈 일인데 나갈 때. 지금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반토막이 이제 상황이 평등해졌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드레스 가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안 좋은 주식을 팔아서 좋은 쪽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을 하고 예. 이미 올라 있는 예. 비싸 보이는 데로 예. 가야 되는 거니까. 갔다가 만약에 거꾸로 타면 이거 그러니까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얘가 내려가고 얘 올라가고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등해졌다니까요. 갈 수 있네요. 예. 지금은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린 게 있었죠. 참새잡이. 맞아. 참새잡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뭐 결과론적이지만 중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 딱 이렇게 웃으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예. 많은 참새를 예. 그 가두려다가 예. 잡으려다가 예, 예. 이제 점점 그죠? 지금 만약에 내가 참새가 10마리가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 다 나가가지고 현재 3마리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 10마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5마리나 6마리가 돼도 땡겨서 잡을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그 고점을 생각하지 말고. 예, 이제 좀 그런 거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경험과 눈치, 이 센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센스로 얼마나 여기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의 싸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게 서두에 딱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요. 오늘도 개인이 예. 4조 넘게 맞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5조 3천원 샀네요. 지금 보니까. 5조 넘게. 네. 가지치기 하기에 뭐 긍정적인 면을 애써서 생각한다면 예. 가지치기 하기에 되게 좋은 가격 예. 이렇게 평등하게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예. 그렇게 지금 해야만 한다라는 강조도 해주셨는데 예. 대표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소위 물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예.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살 예. 수도 없고 지금 예.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거래 대금이 네. 사실은 오늘 조금 늘었어요. 오늘 조금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오늘 33조 원 됐네요. 네. 어제 24조뿐이 안 됐거든요. 네. 어제보다 한 9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늘어야 좋습니다. 그래요. 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폭락하는 상황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네. 거래 대금이 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계속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야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준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서 어느 날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그러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 3월에 지난 5월에 되게 잘 맞췄어요. 그렇게 소개를 잘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 반대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지면 9,300에서 지금 6,000이니까 3,300포인트면 30% 정도 빠진 건가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증권가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호가가 얇아서 매수세 부재로 조그만 매도가 나와도 폭락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딱 그런 현상이 어제 오늘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세가 생기면은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생겼다는 얘기는 빠지는 데고 누군가 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거래가 느는 게 사실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가 약간 늘었어요. 만일 오늘 음봉이 10%나 빠졌지만 거래가 오늘 막 80조, 100조 났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점 거의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이 거래 대금이 없이 빠지는 거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매수세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까 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라 답은 이거야라고 말하는 건 지금 시장에선 다 약간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믿지 마세요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은 어렵지만 예. 가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못 가는 거 정리하고 예. 좀 갈만한 걸로. 예. 그럼 여전히 그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이익이 뭐 밸류가 3점 몇백 분이 안 돼서 이익이 있는데 빠져서 저평가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건 기본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요. 시장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시장이 급락했을 때 반등할 때는요. 직전에 제일 셌던 애들이 이제 먼저 반등해요. 직전에 가장 셌던 애들이.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A라는 종목이 막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 무위험 수익이 낼 수 있을 때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다가 무슨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는 뭐 북한하고 교전이 있다 그러면서 그날 그냥 마이너스 3% 5% 옛날에 5% 폭락이라 했어요. 옛날에는요. 팍 빠져버려요. 그거 100% 수익 냅니다. 그 종목을 사면. 그거는요. 왜냐하면 얘의 펀더멘털에 이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인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아무튼 직전에 가장 셌던 게 그래도 올라갈 땐 가장 먼저 올라요.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지수가 반등할 때 앵커님이 딱 그러셨잖아요. 지수가 반등할 때 그래도 반도체냐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반도체가 반등 못하는데 지수가 어떻게 반등해요? 근데 반도체 그쵸. 근데 반도체 잡음이 지금 우리가 예. 아까 막 다 얘기했지만 너무 지금 많은 상황이니까 예. 어쨌든 예. 그럼에도 예. 반도체가 예. 상승을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 상반기처럼 그런 상승을 또 보여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반문을 했는데 좋아요. 이런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찾는다는 얘기는 지수 반등 어렵다고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인 아.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수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사람은 반도체는 여기에 몰빵하고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하반기에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보면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작지만 반도체를 빼고 갈 수는 없다. 네.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다음에가 뭐죠? 이 얘기 하다 잊어먹었네. 그 속도가 예, 예, 속도. 속도와 기울기가 상반기만큼 예. 그리고 그 뭐 전저점 회복 예. 이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좀 저는 네.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 예. 속도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상반기에 특히 5월 이후에는 막 급등하고 막 이랬던 것은 그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4월 달 막 요럴 때 그리고 2월 1월서부터 올라간 거 보세요. 조금씩 이렇게 막 올랐죠. 이렇게. 그렇죠. 이 지수지만 이 지수 올랐다는 건 반도체 스톱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조금씩 이렇게 올랐죠. 네. 근데 이제 5월 들어가면서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6월에서 급락했다 급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근데 레버리지 상품을 규제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변동폭이 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주가의 기울기는 이익률의 기울기예요. 이익률의 기울기. 그런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이익률의 기울기를 포기하고 안정성을 가지고 간다면서요. 장기 안정성을. 그게 LTA라면서요. 그럼 영업 이익률의 기울기를 일정 정도 포기하고 이익의 안정성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 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인데 그러면 그때만큼 못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예. 이전보다는. 예.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네. 그 외에 뭐 심리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도 일단 수급적 요인으로만 봐도 그렇고 상반기처럼 그렇게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지금은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산이 너무 높아서 골이 지금 깊은 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반대로 이 지금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등도 어느 순간에는 나온다. 가파르게 나오는 순간이 생기긴 하겠죠. 그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우리가 이거 거짓이었어, 속임수였어 이런 거는 어떻게 구별해요? 저는 그것도 금리로 봅니다. 어, 금리로. 금리가 인상 기조로 자꾸 끌고 가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요. 근데 금리의 걱정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안에만 왜냐하면 여기 질문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반대 매매 같은 건 오늘 같이 급락한 날 예. 다음 날은 좀 걱정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다음 질문을 날 나오죠. 주셔서 내일 그러면 예, 증권사에 계신 분들 다 그 생리를 네. 아는데요.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제 업무팀에 이제 쫙 뿌려져요. 네. 우리 관리자한테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지금 담보부정 얼마큼 나가지고 돈을 얼마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 만약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줍니다. 장 시작 전까지 기다려줬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반대매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한 날은 오늘 담보부터 걸린 사람 돈을 구하러 다니겠죠. 근데 만약에 못 구해주면 반대매 다음 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은 조금 이런 부분 초반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뭐 만약에 네. 소위 오늘 급락했으니까 반등을 약간 준다든지 뭐 또는 뭐 좀 빠지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 없나요? 하세요. 오늘 바랬습니다. 하고 싶은 네. 말이 좀 있어요. 좋아요. 마지막 네. 한마디. 어, 뭐냐면요. 뭐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포트폴리오 예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식은 이렇게 급등할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이랬거든요. 그런데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중에 좋은 주식이 될 좋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고생시키더라도 시간에 투자해갖고 일정 부분이 지나가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주식은 올라와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지만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데 주식 시장과 싸우면서 주식에 너무 매여 있어서 이 몸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실제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있어요. 맞아요. 부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좀 재정비 예쁘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재정비를 해놓고 시간에 투자하고 지나치게 몸까지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 진짜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